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요. 2019년도에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서 절대 그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았을 거고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도 그 정도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검찰총장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윤석열 검사, 그때는 검사였죠.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으니까요. 2012년. 예. 윤석열 검사,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이 세 사람과 통화한 거의 아마 유일한 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12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장모 사건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서가 대검에 접수가 돼서 대검의 내부 감찰을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자님은 2012년부터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2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진정서가 대검에 접수가 돼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그 진정이 조사 받은 게 2012년 5월 31일이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런 다음 날 바로 윤석열 검사는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대검으로부터 감사를 실제로 받았군요. 2012년 6월 1일에 윤석열 검사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납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출장 기간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검 쪽을 취재하니까 세계은행에서 주최하는 국제 반부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 다른 특별한 배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 행사 때문에 참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갔다 와서 제가 내부 감찰과 관련된 취재를 하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제가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윤석열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찰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이제 질문을 했고, 본인은 감찰을 받고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모의 사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저한테 이제 반박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서 급하게 내려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의 의자에 내려서 그걸 취재 수첩에다 적었던 기억이.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도 사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갑자기 출장한 거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노정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2012년 2월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고 또 내부 감찰까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출장을 갈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자,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을 받았다라는 당시의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 건들은 다 종결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012년에 다시 이거를 꺼내 든 거야. 그렇죠.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도 해명을 했고 반부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라고 본인도 해명을 했고 대검 관계자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사만 쓰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21년도에 이제 곽상은 변호사였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노정현 씨의 남편이죠. 그분이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문서를 국정 문건을 받습니다. 문건을 봤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곽상은 변호사에 대한 거의 사찰 문건이에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야. 그렇죠.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변호사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곽상은 변호사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거라는 등 이런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것들이 국정원 문건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사찰 문건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2012년에 기사를 쓰면서 가졌던 의문이 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단서를 찾습니다. 국정원 문건에 윤석열 검사가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문건에 기술돼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는 워싱턴 반부패 회의에 출장을 갔지만 거기에만 있지 않고 뉴욕에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뉴욕에서 노정현과 관련된 그 수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어요. 딸을 캐고 다녔던 거야. 딸. 맞습니다. 그 허드슨 콘도라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이름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인데 그거를 이제 매입한 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러 그 콘도도 가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그거를 증언해줄 만한 사람들, 참고인들을 만나러 코네티컷 주에도 간다라고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신분으로 노정현을 잡을 수 있는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떠 있는 자료가 국정원 문건인데요. 거기에 바로 이제 윤석열 검사가 반부패 회의 참석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노정현 씨를 수사하기 위한 에 의해서 미국 출장을 간 거였습니다. 그게 국정원 문건입니다. 예. 이거는 뭐 기자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그럼 국정원은 왜 이 내용을 사실 이게 사실 보안 유지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 보안이 유지돼야 할 내용인데 왜 국정원 문건에 이 내용이 적시돼 있었는지 그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그 국정원 문건 여러 건들을 보면 윤석열 검사의 뉴욕에서의 수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사실 거의 윤석열 검사를 띄우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점을 잡은 것처럼 기술한 게 아니라 예.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굉장히 과장급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지에까지 가서 그 수사를 할 정도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정원이 사실상 윤석열 검사를 띄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사가 노정현 수사를 하고 나서 2012년 7월달에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됩니다. 승진을 하죠. 감찰 대상자가 갑자기 승진을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이 그렇게 문건을 써서 사실 뭐 국정원의 문건들은 사실 이제 청와대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도 그 내용들이 사실 전달될 수 있는 문건들 내용인데 저는 그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수사, 딸과 관련한 수사는 서거함에 따라서 이게 다 종결 처리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가 이 건을 다시 열심히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수사했던 이유는 그 감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그 수사로 잡았던 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거의 뭐 위기 탈출하기 위한 한 수가 바로 노정현 씨에 관련된 미국 현지 수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수사를 도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사를 해서 승진을 됐지 않습니까? 승진이 됐지. 실제 그건 팩트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윤석열 검사의 경력을 보면 거의 이명박 정부 때 그 칼잡이 흔히 이제 특수부 검사를 칼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칼잡이로서의 그 경력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검 범죄정보관이 되고요. 범죄정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손준성 씨가 거기서 그렇죠.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중수 이과장 일관약을 하고요. 그리고 노정현 수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검사의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결국은 검찰총장, 검찰총장에서도 내가 이 다음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야. 예. 그래서 조국을 치고 추미애를 치면서 대통령까지 갔던 것 아니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칼을 갈고 칼잡이가 돼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칼을 사실상 조국과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한테 사실 친 거죠. 윤석열 당시 중수부 1과장이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갔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관련한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카톡 최재형 목사랑 나눈 카톡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남편이 노정현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다 덮었어요. 기자님은 왜 2012년에 윤석열 검사에 주목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정대택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 장모와 관련 있는 네, 그분. 네. 김명신, 김건희가 저 정대택 그 새끼 어떻게 죽는가 보라고 했는데 네. 야 명신이 보고 있냐?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대선 와. 때에 나왔던 얘기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12년도에 이미 들었고요. 기자님은 12년에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예. 12년도에 거의 다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 만약에 그런 그 대선 때에 쓸 법한 기사를 12년도에 만약에 썼다면 아마 데스크에 통과도 안 됐을 거고요. 사람들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당시에 검찰이 노정현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정현 수사를 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사인데 윤석열 검사가 장모 사건
사건 영향력 행사 의혹으로 진정이 접수가 돼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본인도 인정을 그건 했고 팩트입니다. 대검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팩트였던 그 내부 감찰 사건부터 기사부터 다시 썼던 겁니다. 뭐 2017년 뭐 2019년 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럴 때도 그러면 기자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하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임명될 때는 이제 17년도에 이제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고요.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 서울중앙지검장 정도까지는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2019년도에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유력하다는 얘기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거는 저는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서도 절대 그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칼잡이로서의 경력을 완성한 부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안 됐다고 봅니다.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12년도 2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았을 거고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도 그 정도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까지 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21년도에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만 2021년에 문건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에 알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노정현 수사를 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칼잡이로서 경력을 완성한 그다음에 노정현 씨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총장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2012년 2월인가 3월달 윤석열 검사가 김건희 여사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한 이후부터 한 3, 4개월 뒤에 미국 출장까지 가면서 노정현 씨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고 노정현 씨가 아마 임신 중 출산 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검찰은 고작 6개월을 구형했어요. 징역 6개월을. 그러니까는 뉴욕까지 가서 수사를 하고도 구형량은 6개월이죠. 원래는 사실 이게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이제 외사부에서 보통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대검 중수부에서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그 조사할 때 그 수사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FBI 협조 없이 그런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불법 아닙니까? 네, 불법입니다. 이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수사를 하려면 수사기관을 대표해서 검사가 그 해외에 가서 수사를 할 때는 사전에 그 해당국의 수사기관과 수사협조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수사를 허락받고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거의 비밀리에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지법에도 저촉이 되고 만약에 FBI가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강력하게 항의를 한국 정부에 했을 겁니다. 검찰이 6개월이라고 하는 극히 적은 구형량을 했고 한 것을 두고 뭐 덮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검 중수부가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닌 거죠. 최종 결과로만 보면 사실 대검 중수부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겠습니까? 네.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자께서도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냐. 근데 문재인이 원망했죠. 문재인이 2017년 일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아니 키울 거 없어. 2017년 난 딴 거 원망한 게 아니라 내 중앙지검장까지 나도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도 다 같은 나쁜 사람들이야. 뭐 진보 진영 누구 다 알아. 손가락 꽂으면은 뭐 국회의원들 다 사죄해야 돼요. 그 당시에 서초동 촛불할 때 내가 뭐 교대 앞에 인도 연단에 올라가서 무슨 조국 수호냐 윤석열 구속이다 하고 외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올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올리는 거야.